예? 예? 18일에 일주일을 더하는데 어떻게 27일이 됩니까? 25일이죠? 다음 주 5월 25일이 무슨 날입니까? 쉬는 날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 대체 공휴일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이 토요일인가? 일요일이어서 그거의 대체 공휴일로 월요일 날 쉽니다. 우리 학원도 쉴 겁니다. 쉴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날은 수업이 없을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이 계획표를 짤 땐 다음 주 월요일에 수업이 있는 걸로 짰어요. 왜요? 왜냐면 수업이 없다는 이야기를 나중에 알려주셨거든. 응.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를 보시면 오늘 며칠자 해야 되죠? 오늘 며칠 차를 해야 됩니까? 수업 진도 나가는 게 23일 차를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23, 24, 25 이런 식으로 나가게 돼 있는데 다음 주 월요일에 쉬니까 오늘 23하고 24일 차를 동시에 나갈 겁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여유 있던 수업이었는데 조금 빡빡하게 됐어요. 금요일에 그렇게 하면 돼. 왜냐하면 23일, 4일 차는 한 개의 내용인데 24, 25는 별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다리 떨지 마시고 죽여버릴 거예요. 화면 흔들리잖아. 안 돼. 앞으로 하면 작아집니다. 화면이 작아져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은 어쨌든 안 나옵니다. 주말에 한번 하긴 할 건데 안 나올 거고요. 오늘은 2개 회차를 나갈 예정입니다. 됐죠? 별게 내용이 뭔데요? 그러니까 오늘하고 23, 24는 10단원인가 그렇고요. 25는 11단원입니다. 그래서 단원이 달라져요. 완전히 다른 단원이라서 연결을 해서 하기가 오히려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꺼번에 할 거예요. 됐죠? 8단원이군요. 8단원. 네, 어쨌든 그래서 그렇게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출석 안 찍으신 분은 출석 찍으시고요. 문제풀이 해보죠. 안 알려줘. 줘. 공부해. 그런 눈으로 보지 마. 자, 연습 문제 보겠습니다. 정석 연습 문제. 이게 아니죠? 덥다고요? 옷을 입고 있으니까 그렇게 후드를 뒤집어 쓰고 있으니까 덥죠. 후드를 뒤집어 쓰고 있으니까 더운 겁니다. 못생길수록 덥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약간 최대로 시원하게 틀었습니다. 이미 틀어져 있기도 했네요. 어쨌든 최대로 시원하게 했어요. 이제부터 더우면 못생긴 겁니다. 못생길수록 더위 많이 탄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진짜요? 거짓말이죠. 왜 없는 사람 이야기를 합니까? 있는 사람 이야기를 합시다. 자, 7단원입니다. 7단원의 정석 연습 문제 보겠습니다. 자, 연습 문제 7-6번입니다. 다음 명제에 대우를 말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우는 가정과 결론의 위치를 바꾸고 부정을 붙이는 형태였었어요. 그럼 가정하고 결론부터 찾아야겠죠? 가정은 A 곱하기 B 곱하기 C는 0. 이게 가정입니다. 그리고 결론은 A는 0 또는 B는 0 또는 C는 0이다. 이거니까 이거의 대우는 앞뒤의 위치를 바꾸면 우선 위치부터 바꾸면 A는 0 또는 B는 0. 왜 이렇게 흔들리지? 현우 다리도 안 떨고 있는데 선생님 몰래 떨었나요? 아니죠. 근데 왜 흔들리죠? A는 0, B는 0 또는 C는 0이에요. 됐죠? 근데 이러면 A, B, C는 0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됐죠? 이거를
부정해야 됩니다. 이걸 부정해야 돼요. A는 0이다를 부정하면 뭐가 됩니까? A는 0이 아니다. 또는을 부정하면 뭐가 되죠? 그리고가 되는 거죠. 그리고가 되는 거고요. B는 0이다를 부정해서 B는 0이 아니다. 또는을 부정하니까 그리고가 됩니다. 그리고가 되고요. C는 0이 아니다. 이면 A, B, C, A 이거 사실 A는 0 또는 B는 0 또는 C는 0이어야 사실 A, B, C는 0인 거죠. 사실 얘랑 그냥 같은 이야기인 겁니다. 네. 이따가 제출하라고 그럴 때 하세요. 왜 네 마음대로 자꾸 하려고 그래요? 자꾸 마음대로 하던 친구가 둘 있었는데 이제 없네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하지 마세요. 선생님 시키는 대로 하세요. A, B, C는 0인데 이게 이렇게도 똑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아까 전에 이야기한 이걸 A는 0 또는 B는 0 또는 C는 0 이렇게 해서 해도 되는데 사실 이걸 부정한 게 이거랑 완전히 같은 의미입니다. 됐죠? 그래서 이게 대우가 됩니다. 그럼 원래 명제 참인가요? 거짓인가요? 원래 명제. A 곱하기 B 곱하기 C가 0이면 A는 0 또는 B는 0 또는 C는 0이다.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계세요? 계십니까? 이런 계세요? 네. 뭐예요? 참이죠. 이거 참이에요. 방금 이야기했듯이 이게 사실은 A는 0 또는 B는 0 또는 C는 0을 의미하고 있는 또 다른 표현 방법인 거죠.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가던 여기서 이렇게 가던 참입니다. 그러면 대우 명제도 당연히 참인 거죠. 그래서 이건 요렇게가 대우가 되겠습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요 여기 A는 0보다 크다 이고예요. 이고 그러니까 교집합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를 의미하고요. 요거 여기까지가 가정입니다. 여기까지가 가정이고요. 이게 결론이죠. 야 잘렸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됐죠? 그럼 가정 결론의 위치를 바꾸면 이게 앞으로 가면 되죠. 이게 앞으로 가서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보다 크다. 이면 이거이다가 되는 겁니다. 그게 가정과 결론의 위치를 바꾼 여기 되는 거고요. 그 친구를 부정할 겁니다. 자 그러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렇다를 부정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모든을 부정하면 어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0보다 크다를 부정하면 뭐예요? 0보다 크다를 부정하면 뭐가 됩니까? 0보다 그렇죠. 0보다 크다를 부정하면 뭐가 돼요?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죠. 대답을 해주세요, 여러분. 심심합니다. 요즘 그럼 뭐 사실 주말 동안에 하나도 안 심심했어요. 주말 동안에 낮에는 보충하고 밤에는 사람들 만나서 맛있는 거 먹고 그랬어요. 친구가 주식이 올랐다고 소고기를 사줬어요. 좋은 친구입니다. 한 20년 넘게 한 친구인데 그 일산 친구들 중에 하나거든요. 일산 친구들 중에 하나인데 시간 되는 사람들 모여가지고 그 친구가 사준 소고기 먹었습니다. 선생님 그렇게 마블링이 새하얀 걸 처음 봤어요. 진짜 개 맛있었습니다. 남자 5명이서 소고기를 한 2.5kg를 먹은 것 같아요. 그렇게 먹었습니다. 개 맛있었어요. 끝도 없이 들어갔었습니다. 얼마나? 몰라 얼마인지는 얘기 안 해주는데 친구가 좀 몰라서 그거를 돈으로 바꿨대요. 그래가지고 친구가 이렇게 결제하고 나오는데 우리 총 5명, 친구까지 5명 갔거든요. 이렇게 가게에 있잖아. 가게에 있는데 친구가 이제 결제하고 여기서 이렇게 나왔어. 우리 남은 4명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박수 쳐줬습니다. 이러면서 친구 이러면서 나옵니다. 맛있었어요. 예. 아주 맛있었습니다. 친구 말로 한 40만 원 나왔대요. 예. 그러셨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친구가 사주는 그걸 먹고 그리고 다음 날은 또 너 선생님이 허락 없이 일어나지 말랬죠?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일어나세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벌떡벌떡 일어나면 무섭습니다. 얘가 학원 말고 병원에 가야 되나 그런 생각 때문에 무서워요. 예. 어쨌든 그래서 주말에 그렇게 보충하고 저녁엔 고기 먹고 다음날 또 와서 수업하고 저녁에 또 밥 먹고 그랬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요게 이제 앞으로 오고 부정했죠. 그 다음에 A는 0보다 크다를 부정하면 A는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리고 뒤에 있는 0보다 작다를 부정하면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고요. 이거 그리고잖아요. 그리고를 부정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또는이 되는 거죠.
됐죠? 이렇게 이야기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됐고요. 자, 정석 이거 보신 분은 알 텐데 선생님이 그 교재에는 10번, 12번, 13번까지 풀라고 되어 있는데 뒤에 오답 체크표는 10번까지밖에 체크를 안 해놨더라고요. 12하고 13 적어가지고 해주세요. 알겠죠? 선생님이 미쳤나봐요. 이거 만들면서 막 급하게 만들어가지고 오타 내고 막 난리가 났네요. 자, 7-10번 보겠습니다. 자는 겁니까? 그런 것 같죠? 안 왔습니다. 네, 자는 것 같죠? 현우야. 119 불러, 119. 자, 7-10입니다. X, Y, M이 실수일 때 다음 조건 P는 무슨 조건이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냐 하니까 P가 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P가 화살을 맞으면 무슨 조건? 화살을 맞는 건 무슨 조건? 필요 조건이에요. 화살을 쏘는 건요? 충분 조건입니다. 그래서 화살을 맞냐 쏘냐를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자, 화살을 맞는 건 범위가 더 좁은 친구였나요? 넓은 친구였나요? 범위가 더 큰 친구가 화살을 맞는 거였습니다. 범위가 크고 화살을 맞는 걸 필요 조건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x제곱은 y제곱. 이건 사실 풀어서 적으면 x는 y다 또는 x는 마이너스 y다를 의미합니다. 됐고요. x는 y래요. 그러면 p가 q를 포함하고 있는 p가 더 넓은 범위가 됩니다. 그죠? 그러면 p가 화살을 쏴야 돼요? 맞아야 돼요? 화살을 맞아야죠. 화살을 맞는 거니까 무슨 조건? 화살을 맞으니까 무슨 조건? 현우. 네? 화살을 맞으면 무슨 조건? 필요 조건입니다. 화살을 맞으면 뭐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P가. 예. 충이 나오진 않죠. 네, 그래서 필요 조건입니다. 2번 보시면요. X는 Y라고 돼 있어요. 이거밖에 딱 없어요. 근데 MX는 MY. MX는 MY. 그럼 이건 두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M이 0이 아니라면 X는 Y고요. M이 0이라면 X는 Y가 아니어도 되고요. X는 Y여도 돼요. 즉, 상관이 없다고요. 상관이 없습니다. 됐나요? 그러면 Q가 X가 Y여도 되는데 X랑 Y가 달라도 사실은 성립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누가 더 넓은 범위인 거예요? Q가 더 넓은 범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화살이 이쪽으로 가는 게 맞는 거죠. 됐죠? 그럼 P는 무슨 조건입니까, 현재? 화살을 쐈으니까 충분 조건입니다. 됐죠? 자, 4번 볼까요? 3번은 건너뛰고 4번 보겠습니다. X 곱하기 Y가 4보다 큰데 X 더하기 Y도 4보다 크대요. 그죠? 그러면 보세요. 2보다 큰 수 두 개를 더해도 곱해도 2보다 큰 건 맞겠죠? 그죠? 2보다 큰 수 두 개를 더해요? 2보다 크대. 그럼 4보다 크고요. 2보다 큰 수 두 개를 곱해요. 4보다 크겠죠. 근데 곱해서 더해서 4보다 큰 수라고 해서 둘 다 2보다 크지는 않습니다. 맞습니까? 1.5랑 100 같은 거 해보세요. 1.5랑 100. 그러면 둘 다 더하거나 곱하면 4보다 크지만 한쪽이 2보다 큰 건 아니어도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기로 가는 건 되는데 여기서 여기로 오는 건 안 됩니다. 됐죠? 그러면 화살을 맞는 건 누구라고요? P네요. 무슨 조건? 필요 조건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발예 같은 거 이런 거는 적절한 숫자를 넣어서 생각하는 발예도 한 번씩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됐고요. 12번 보죠. 12번. 이것도 재밌는 문제더라고요. A, B의 절대값 더하기 B, C의 절대값 더하기 CA의 절대값이 0이래요. 절대값이면 0보다 크거나 같은 수였었는데 그 세 개를 더해서 0이 됐다는 건 결국 A 곱하기 B가 0이면서 동시에 B 곱하기 C가 0이면서 동시에 C 곱하기 A가 0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됐죠? 그러면 A, B를 곱해서 0이라는 건 A가 0이거나 아니면 B가 0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B가 0이거나 또는 C가 0이면 되고요. 동시에 C가 0이거나 A가 0이면 됩니다. 그럼 케이스를 나눠서 생각을 해본다면 뭐 직관적으로 하셔도 돼요. 근데 케이스를 좀 나눠서 생각하면 A가 0이라고 가정하죠?
그럼 그 가정은 여기도 쓰여야겠네요. 됐습니까? A가 0이라고 가정했으니까요. A가 0이라고 가정하면 이거나 이거는 성립하니까 이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B가 0이거나 아니면 C가 0이면 돼요. 됐습니까? 그럼 A가 0이라는 가정하엔 0인 친구가 하나, 둘이나 하나, 둘 있으면 되는 거죠. 물론 3개가 있어도 됩니다. 근데 최소는 2개 있으면 된다고요. 그럼 B가 0이라는 가정하엔 이것도 0이고 이것도 0이니까 이것만 0이면 되죠. C가 0이거나 A가 0이면 되죠. 그래서 B가 0이라는 가정하엔 이렇게 0이나 이렇게 0이면 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C가 0이라는 가정하에는 당연히 이것도 0이 되니까 우린 이 친구가 0이기만 하면 돼요. 이 친구가 0이 되기 위해서는 이게 0이거나 또는 이게 0이니까 C가 0이라는 가정하엔 이렇게나 이렇게가 된다고요. 뭐예요? 결론적으로 A, B, C 중에 0이 되는 게 몇 개 있으면 이 모든 조건들을 만족시키는 최소 형태예요. 2개 있으면 된다고요. 재밌는 문제죠. 그래서 A, B, C 중에 적어도 2개는 0이라는 거예요. 3개가 0이어도 되는데 가장 적은 개수는 2개가 0인 겁니다. 하나만 0인 경우, 아까 A만 0이다 하면 얘네가 0이어야지만 성립하니까 하나만 0인 건 안 된다는 거죠. 됐습니까? 됐죠? 재밌는 문제였습니다. 하나도 못 풀겠어요. 저런. 아니, 대우요. 네. 괜찮아요. 주말에 보충하고 그러면 됩니다. 똑바로 앉아요. 네. 조금은 알겠죠. 네, 그럼 된 겁니다. 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중등하고 완전 다릅니다, 내용이. 딱 보고 이해가 안 돼요. 딱 보고 이해가 안 되고요. 되게 많은 시간을 들여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게 중등하고 고등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사실 솔직히 말하면 중등은 딱 봤는데 모르면 안 됩니다. 네, 딱 봤는데 모르면 사실은 본인이 학습에 좀 재능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중등은 그 정도 난이도입니다, 사실. 학습에 재능이 없는 거는 명제가 아니에요. 잘하네요. 자, 됐습니다. 부교재 229번 보겠습니다. 저는 안 봐도 돼요. 네, 그냥 칠판만 보세요. 부교재 아직 안 드렸어요. 연수는 좀 따로 해야 될 것 같아서 안 드렸습니다. 229번 보죠. 229번. 두 실수 A, B에 대해서 조건 P가 조건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은 아니고,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필요 조건만 되는 걸 찾으라는 거예요. 누가 필요 조건이었으면 좋겠대요? P가 필요 조건이었으면 좋겠대요. P가 필요 조건. 그러면 P가 화살을 맞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누가 쏜? Q가 쏜 화살을 맞았으면 좋겠다고요. 근데 둘이 같으면 안 된다고요. 필요 충분 조건이면 안 되니까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리면 P 안에 Q가 쏙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 얘기인 겁니다. 됐죠? 이것만 되고 이건 안 되는 거예요. P는 Q인 거는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을 고르세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실수인데 제곱의 합이 0이 되려면 둘 다 0인 딱 하나의 경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A, B가 모두 0이다를 표현한 또 다른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됐고요. A 곱하기 B가 0이래요. 그럼 이건 A는 0 또는 B는 0이죠. 그럼 사실 이건 지난번에도 했지만 3개라고요. A가 0, B가 0. A는 0인데 B는 0이 아닌 거. A는 0이 아니고 B는 0인 거. 이렇게 3가지를 의미하고 있으니까 Q가 P를 포함하고 있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거랑 반대죠. 그래서 여기선 P가 충분 조건입니다. 이렇게 가는 게 참이니까요. 됐죠? 기억 아닙니다. 그 다음에 니은 A-B, B-C가 0이니까 이게 0이거나 이게 0인 거죠. 화면이 흔들려요. 책상을 흔들리니까 흔들리는 겁니다. 가능하면 흔들지 말아주세요. 네, 흔들리는 건. 자, 그래서 이렇게. 그럼 A는 B거나 또는 B는 C가 되겠습니다. 됐죠? A는 B 또는 B는 C입니다. 그럼 이건 다시 한번 풀어서 적으면 A는 B이면서 동시에 B는 C거나 A는 B인데 B는 C랑 다르거나 A랑 B가 다른데 B랑 C가 같거나 인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우측에 있는 거 보면 Q는 A는 B는 C예요. A는 B는 C는 사실 이거잖아요. 만지지 말라고요. 진짜 죽탱이 갈겨요. 무릎 꿇고 수업하게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Q는. 그러니까 P가 Q에 비해 더 넓은 범위죠. 그래서 이렇게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럼 필요 조건이 맞네요. P가 필요 조건이. 됐고요. A제곱 빼기 1이 0이면 A는 1이거나 아니면 A는 마이너스 1이라는 두 개죠. 근데 이것도 뭐예요? 절대값 A가 1이니까 A는 1이거나 또는 A는 마이너스 1이라는 두 가지를 의미하죠. 정확히 일치하네요.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문제에서는 필요 충분 조건은 제외하자고 했으니까 디귿은 안 되는 거고요. 리을 보시면 이건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걸 딱 보자마자 인수분해가 되는구나. 이건 알아야죠. 이건 A-B의 전체 제곱이 0인 거고요. 제곱했는데 0 됐으니까 A-B가 0이고 다시 쓰면 A는 B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A와 B의 값이 같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A와 B가 같은데 유일하게 0이 되는 순간만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실 이게 훨씬 더 넓은 범위가 되는 거죠. A는 B인데 둘 다 1이어도 되고 2여도 되고 3이어도 되는데 얘는 0일 때만 다루고 있으니까요. 그럼 여기에서는 P가 Q보다 더 범위가 크니까 화살을 맞아야겠죠. 그래서 P 조건이 맞습니다. 됐고요. 32번 보죠. 이렇게 미지수 있는 형태에 대해서 다룰 거고요. 자, 앞에 보세요. 앞에 봐요. 얘가 이거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래요. 충분 조건. 자, P랑 Q 중에 누가 충분 조건이랍니까? 문제에서 P가 충분 조건이라는 이야기예요. 이 식은 Q가 충분 조건이라는 이야기예요. P죠. 주어가 P잖아요. P가 충분 조건이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럼 P가 화살을 쐈다고요. 그럼 Q가 더 넓은 범위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두 분이 뭐 하십니까? 오늘 왜 이렇게 집중도들이 다 떨어져요? 아까 선생님 고기 먹은 이야기 할 땐 다들 집중해서 듣더니. 자, 여기. 자, 이게 더 넓은 범위여야 돼요. 이 친구 X의 범위로 바꾸면 X가 K-1과 K 플러스 6 사이가 되는 거고요. 요건 정리하면 뭐 돼요? 사이값인가요? 양끝값인가요? 현우. 여기 사이값이에요? 양끝값이에요? 얼마와 얼마의 사이값입니까? 마이너스 5랑 9의 사이값. 그래서 두 번째 친구는 마이너스 5랑 9의 사이값이 되겠습니다. 됐죠? 네? 몰라요. 얘기를 들은 게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이게 이거보다 넓은 범위를 가져야 됩니다. 요 안에 얘가 쏙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이거부터 그려볼까요? 이거 그리면 여기 0, 여기 마이너스 5, 그럼 9는 여기쯤 있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이 안에 얘가 들어와야 된다고요. 자, 여기 봐요. 여기 봐. 이거 봐. 이거 봐요. 해석 어떻게 해야 되나요? 부등식에 대한 해석입니다. K-1, K 플러스 6이에요. 그냥 K-1이고 K 플러스 6이구나로 해석하시면 안 되죠. 어떤 의미를 가지고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알 수 없는 K값에서 왼쪽으로 한 칸 갔고요. 알 수 없는 K값에서 똑같은 K값에서 오른쪽으로 6칸 갔어요. 그러면 어떤 K값에서 왼쪽으로 한 칸, 오른쪽으로 6칸 갔으면 K값이 얼마인지는 몰라도 폭이 늘 얼마라는 사실은 알 수 있습니까? 7이죠. 그럼 이건 폭 7짜리가 K값에 따라 왔다 갔다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폭 얼마예요? 14죠. 14면 대충 이 정도 폭이 7이겠죠? 폭 7짜리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고요. 가능한 이야기죠. 그죠? 그러면 폭 7짜리, 즉 K-1에서부터 K 플러스 6 이렇게 생겨있는 친구가 K-1이 이거보다 오른쪽에 떨어져야겠죠. 됐죠? 그래서 K 플러스, 마이너스 1이죠. K-1은 마이너스 5보다 오른쪽에 있으면서 동시에 K 플러스 6, 제일 오른쪽에 있는 친구가 요렇게 떨어져야지 폭 7짜리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번엔 K 플러스 6이 9보다 왼쪽에 있으면 됩니다. 자, 등호 있어야 되나요? 없어야 되나요? 상관없나요? 등호 있어도 되나요? 없어야 되나요? 있어도 됩니다. 있어도 돼요. 왜일까요? 왜 안 들어가잖아요. 얘도 안 들어가잖아요. 그럼 K-1이 정확히 마이너스 5라고 해도 얘도
마이너스 5를 안 가져가고 얘도 마이너스 5를 안 가져가니까 포함 관계는 변함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돼요.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해야 됩니다. 그럼 K는 마이너스 4보다는 크거나 같으면서 K는 3보다는 작거나 같아야죠. 동시에 일어나야 됩니다. K의 범위 마이너스 4와 3 사이가 되는 거고요. 하나만 더요. 하나만 더요. 그럼 하나는 K-1, 하나는 K+6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말고요. 만약에 X의 범위가 1-K랑 5 플러스 K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1-K고 하나는 5 플러스 K예요. 그럼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줘야 될까요? K 값이 변하면 혹시 폭이 변하나요? 아까 전에는 K에서 왼쪽으로 한 칸, 오른쪽으로 6칸이니까 K 값이 얼마든지 폭은 변하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K 값이 커지거나 작아지면 폭이 변하나요? 안 변하나요? 변하겠죠? 그럼 이건 보시면 1에서 왼쪽으로 K만큼 갔고요. 5에서 똑같은 간격으로 오른쪽으로 K만큼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1에서 왼쪽으로, 5에서 오른쪽으로 똑같은 간격만큼 갔으니까 1과 5의 가운데 얼마죠? 3. 요거 간격 2예요. 사실 3을 중심으로 2 플러스 K, 2 마이너스 K만큼 양쪽으로 갔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럼 얘는 그림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3을 중심으로 좌우가 대칭으로 생겼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럼 여기 보세요. 마이너스 5 여기 있죠? 9 여기 있죠? 그럼 마이너스 5와 9의 가운데는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5와 9의 가운데 X좌표 얼마예요? 가운데에 2가 있겠죠? 근데 맞지 않아요? 근데 이건 지금 3을 중심으로 대칭일 거라고 그랬잖아요. 3을 중심으로 좌우가 대칭이에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2 플러스 K가 먼저 이쪽에 닿겠어요? 아니면 2 마이너스 K가 먼저 이 왼쪽 끝에 닿겠어요? 2 플러스 K가 오른쪽에 먼저 닿겠죠. 이 폭이 더 짧으니까요. 그럼 사실은 2 플러스 K가 9보다 작거나 같다만 쓰면 됩니다. 여기를 쓸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부등식에 대한 내용은 크게 두 종류의 해석이 됩니다. 폭이 일정한 상태에서 왔다 갔다 한다랑 어딘가를 중심으로 좌우가 대칭인 형태로 움직인다. 이렇게 두 종류 이야기를 합니다. 얘들아, 정신 차려. 왜 이렇게 자는 사람들이 있어요? 235번입니다. 세 조건 PQR에 대해서 명제가 모두 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어진 명제가 참이면 무엇도 무조건 참이었나요? 어떤 명제가 참이면 무엇도 참이었나요? 대우도 참이었습니다. 그래서 문제 not P면 Q이다가 참이고요. P면 not R이다가 참이니까 이거의 대우인 not Q이면 P이다도 참이고요. R이면 not P이다도 참입니다. 이렇게 써놓고 보니까 연결되죠? not Q이면 P인데 P가 여기로 가서 다시 not R이 됐잖아요. 그럼 3단 논법으로요. not Q이면 P인데 P이면 not R이니까 생략하면 not Q이면 무엇이다? not R이다. 그럼 이 친구의 대우인 R이면 Q이다고 사실 R이면 Q이다는 여기 있죠. 그래서 나온 건 2개지만 찾아낸 건 6개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 친구 6개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나 보면 되고요. P는 필요 조건이래요. 그럼 P가 화살을 맞았다고요. 누가 쏜? 가운데에 있는 not R이 쏜 화살을 맞았다고. 이 뜻입니다. 그 다음에 Q는 충분 조건이래요. Q가 화살을 쐈다고요. 누가 not P에게 화살을 쐈고요. not P는 필요 조건이니까 not P가 화살을 맞았다고요. 누가 쏜? R이 쏜. 요 이야기 3개에 대한 내용이 있나 보는 겁니다. not R이면 P이다. not R이면 P이다. not R이면 P이다. 없네요. 기억 없고요. Q이면 not P이다. Q이면 not P이다. Q이면 not P이다도 없어요. 그죠? 그 다음에 R이면 not P이다. R이면 not P이다. 여기 있네요. 됐죠? 그래서 디귿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알 수 없음이 되죠. 리마인드 22일차 보겠습니다. 네. 응? 저는 둘 다
다니기로 했거든요. 학교에서요? 네. 운동했습니까? 아니, 운동이 아닌데, 응. 운동회에는 결승전만 우리 아이들 어. 결승에 나갈 것만 보는 건데, 제가 1, 2, 3, 4번 기회했거든요. 3등 했어요. 그래요. 그럼 결승에 못 나갑니까? 네. 그래요. 21번입니다. 21번이에요. 21번 보시면 X에 관한 2차 부등식을 만족하는 실수가 존재한다. 근이 존재한다는 뜻이죠. 여러분, 2차 부등식의 가장 기본적인 접근, 모든 부등식의 가장 기본적인 접근은 선생님이 계속 뭐라고 했나요? 그래프 그리고 해석한답니다. 그죠? 그럼 이 그래프는 아래로 볼록이라는 사실 외에 나머지는 A에 따라 계속 변할 겁니다. 그럼 이거밖에 없어요. 아래로 볼록인 친구고요. 누구? Y는 해서 이 그래프를 그리면 아래로 볼록이라는 사실만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Y는 0, 즉 X축하고 비교했을 때 이 친구가 X축보다 Y 값이 작은 거, 아래에 있는 게 존재했으면 좋겠다고요. 그럼 X축이 이렇게 있는 경우, 이렇게 있는 경우, 이렇게 있는 경우. 왜 X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변이 0이라서 그렇습니다. 우변이 Y는 0으로 생각해서 이렇게 돼요. 그럼 이렇게 생긴 그래프면 얼마인지는 몰라도 Y 값이 0보다 작거나 같은 점이 있나요? 없나요? Y 값이 0보다 작거나 같은 점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닙니다. Y 값이 0보다 작거나 같은 점이 하나 있죠. 0인 점. 그 다음에 Y 값이 0보다 작거나 같은 점이 얼마인지 몰라도 요만큼으로 존재는 하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건 이 두 친구라고요. 즉, 이 친구가 X축과 한 점에서 만나거나 두 점에서 만나면 된다고요. 그럼 이 친구랑 Y는 0을 연립했을 때 근이 한 개거나 두 개가 있으면 된다고요. 근데 얘랑 얘를 연립하면 몇 차 방정식이에요? 2차 방정식인데 근이 한 개나 두 개 있다고요. 판별식을 쓰면 되겠죠. 그래서 판별식 B 제곱 마이너스 4A C가 0보다 근이 두 개 있으려면 0보다 어때야 돼요? 0보다 어때야 돼요? 근이 두 개 있으려면? 한 개 있으려면요? 제가 타야 돼요. 크거나 같으면 되겠죠. 네. 나머지 2차 부등식이니까 하시면 되고요. 여러분, 선생님이 계속 강조하죠? 부등식은 뭐라고요? 그래프 그려서 해석한다고요. 이거 그래프 그리기 어려운 이유가 뭡니까? 제가 몰라서. 개수가 결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죠. A 때문이죠, 사실. 그럼 저 식을 살짝 변형할게요. 이렇게로 바꾸고요. A를 싹 다 넘겨서 이렇게로 바꿔도 되겠네요. 됐습니까? 그럼 왼쪽에 있는 그래프를 고정적으로 그려낼 수 있잖아요. 그럼 이건 아래로 볼록하고요. 꼭지점의 X좌표 얼마입니까? 꼭지점의 X좌표 얼마예요? 마이너스 3이네요. 근의 공식 앞부분이라고 했어요. 마이너스 2a분의 b입니다. y좌표는 얼마인가요? 9, 마이너스 18,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6이네요. 됐죠? 이거 0 집어넣으면 마3 나오네요. 대충 여기쯤 0,마3 있고요.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겠네요. 이런 그림이라고요. 그리고 이건 직선이에요. 직선은 두 가지 형태에 대한 해석이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기울기 고정시킨 상태에서 y절편이 변한다. 점하나 고정시킨 상태에서 기울기가 변하니까 회전한다. 이거 기울기 고정인가요? 변하나요? 변하네요. 그럼 A로 묶어서 이렇게 놓으면 얘는 사실 1,0을 지납니다. 됐나요? 그럼 이 친구, 여기를 지나는 무수히 많은 직선인데 그 친구의 y값이 2차의 y값보다 컸으면 좋겠다고요. 근데 그 컸으면 좋겠는 순간이 존재해야 된다고요. 컸으면 좋겠는 순간이 존재한다고요. 자, 이런 그림이라면 존재하나요? 네. 직선이 네.
곡선보다 2차보다 위에 있는 순간이 존재하나요? 하죠. 특정 x값에 대해 직선이 2차보다 위에 있는 순간이 있잖아요. 존재만 하면 되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접하게 되는 순간도 사실은 같은 순간이 있고 나머지는 다 밑에 있긴 하지만 같은 순간이 있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이게 조금 더 가파르면 되겠죠? 그럼 이게 우리가 원하지 않는 친구가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럼 이 친구 이야기를 하고 그거보다 더 누우면 되겠죠. 그럼 계속 큰 점이 존재하잖아요. 그러다가 이건 기울기 0일 때고요. 이렇게 기울기 음수예요. 돼요? 안 돼요? 안 되나요? 되겠네요. 됐죠? 그렇게 생각해서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 중에서 찍어도 음수가 나오는 애, 음수가 나오지 않는 애를 찍으면 안 되겠죠. 그림만 생각해봐도. 그죠? 어쨌든 여러 가지 형태로 해석을 할 수 있다를 기억해 놓으시고요. 그냥 판별식만 때려박아서 푼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요. 자, 26번입니다. 26번 그래프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fx 아래로 볼록이네요. 최고차의 계수 양수고요. 최고차의 계수 양수고 마이너스 3하고 5에서 x축과 만나니까 사실 fx는 최고차의 계수 a라고 놓으면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5가 되고요. a는 양수가 됩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문제에서 이 친구 말고요. 저 친구래요. 저 친구. f5분의 4x 플러스 k. 이 친구면 a하고 5분의 4x 플러스 k 플러스 3. 5분의 4x 플러스 k 마이너스 5. 이게 되는데 이게 0보다 작거나 같은 걸 찾자입니다. x에 대한 몇 차인가요? x에 대한 몇 차야? 1차예요. 2차죠. x에 대한 2차입니다. 최고차의 계수는 5분의 4, 5분의 4, a를 곱했으니까 25분의 16a네요. a 양수인가요? 음수인가요? 알 수 없나요? a 양수예요. 정신 차려. 여기 봐. 현우야? 여길 봐. 네. 자, 최고차의 계수 양수인 2차 부등식입니다. 음수네요. 사이값이죠. 0으로 만드는 얘를 0으로 만들고 얘를 0으로 만드는 거예요. 사이값이라고요. 이거 0으로 만드는 거 얼마예요? x값. x 얼마예요? 가 될 거고요. 이거 0으로 만드는 x값 얼마예요? 4분의 마이너스 25 얘죠? 사이값이라고. 쉬는 시간 아닌데요. 이렇게 수업을 열심히 안 듣다니 서운합니다. 집에 가서 일기장에다 적어 놓을 거야. 니네 오늘 수업 열심히 안 들었다고 적어 놓을 겁니다. 오늘 해야 될 게 많다고 얘기 드렸어요. 그죠? 필기하겠습니다. 23일차 펴보세요. (23일차에) 적을 겁니다. 정의, 정리, 증명 이야기할 거고요. 사실 정의에 대해서 조금 디테일하게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는 중학교 2학년의 도형 이야기 나오면서부터였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정의는 뭐냐면 명확하게 뜻을 정했다고요. 근데 다른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약속입니다. 정의는 사실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왜 이게 이 친구의 정의예요? 라고 하면 사실 할 말은 없습니다. 그렇게 약속이 된 거예요. 됐습니까?
평행사변형의 정의가 뭡니까? 두 쌍의 대면이 평행이다. 틀립니다. 두 쌍의 대면이 각각 서로 평행하다. 맞습니다. 각각이 들어가야 돼요. 이상하죠? 약속이니까 받아들이는 겁니다. 실은 최대한 간략하게 설명한 거예요.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하다 했는데 두 쌍의 대변이 이렇게 평행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각각 평행한. 그래서 약속이니까 정의는 왜 그래요 말고 받아들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여기서의 정의는 정의롭다의 정의가 아니죠. 정의 내린다, 결정 짓는다의 의미의 정의입니다. 영어로 뭐예요? 네, definition이죠. 예, 그래서 정의고요. 증명하고 정리인데 정의는 적으세요. 약속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정리는요, 이 정의에 의해 생기는 특징입니다. 그 특징을 우리는 정리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삼각형으로 이야기해 볼까요? 직각삼각형 있죠? 직각삼각형. 정의가 뭘까요? 한각, 직각, 삼각. 정확하게는 한 내각의 크기가 90도인 삼각형을 직각삼각형이라고 합니다. 약속이에요. 그럼 그거에 의해서 생기는 특징이 있어요. 뭐 있나요? 90도이다는 정의죠. 약속한 거잖아요. 90도기 때문에 생기는 특징이 있어요. 개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중에 하나 쓰는 거. 빗변 길이의 제곱은 다른 두 변 길이의 제곱의 합과 같다. 그래서 많이 봤죠? 빗변 길이의 제곱은 다른 두 변 길이의 제곱의 합과 같다. C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뭐라고 불렀나요? 피타고라스 뭐라고 불렀어요? 네, 정리예요. 정리 뭐라고 해요? 특징이라고. 그 정의에 의해 생기는 특징을 정리라고 하는 겁니다. 평행사변형의 정의가 뭐라고요? 두 쌍의 대변이 각각 평행한 사각형이에요. 그럼 그거에 의해 생기는 특징 중에 뭐가 있냐면 이웃하고 있는 각의 합은 늘 180도다. 마주보고 있는 각의 크기는 같다. 이런 특징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특징들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정리라고 부르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 정리들을 이용하기 위해서 정리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하는 게 증명이에요. 증명인데 증명에 대해서 오늘 다룰 겁니다. 증명이요? 정리를 찾아 나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피타고라스의 정리 언제 배우죠? 중학교 2학년. 네, 중학교 2학년 때. 그럼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배우고 나서 뭘 해요? 증명합니다. 네, 유클리드의 증명, 누구의 증명해서 증명하잖아요. 그 정리를 찾아 나가는 과정을 보이는 게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증명에 대해 이야기를 오늘 할 거고요. 사실 미리 했습니다. 미리 했어요. 뭘 미리 했었냐면 증명 방법 중에 첫 번째, 대우를 이용한 증명을 했습니다. 자, 대우의 특징 뭐였나요? 원래 명제가 참이면 대우 명제도 참이고 원래 명제가 거짓이면 대우 명제도 거짓이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명제와 대우의 참, 거짓이 일치함을 활용합니다. 이걸 통해서 보이는 게 대우를 이용한 증명입니다. 됐죠? 자,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 할 겁니다. 그리고 예시는 이따 쉬고 나서 할 거예요.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 뭐냐면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 뭐 할까요? 귀류법 할 겁니다. 이름이 멋있죠? 그거 같아요. 그 뭐지? 귀멸의 칼날가스. 귀류법이에요. 귀류법입니다. 귀류법이고요. 귀류법은 설명은 드릴 텐데 예시를 봐야 돼요. 귀류법은 부정을 통해 긍정 말고 부정 부정이요. 부정을 통해 모순을 보인다예요. 모순이 뭔가요?
순이 뭡니까? 의미 자체는 뭐예요? 뜻. 모라는 글자와 순이라는 글자의 의미가 뭔가요? 아니요. 단어의 그 의미 말고 모라는 단어의 뜻, 순이라는 단어는 한자어예요. 어머니 뭘? 모랑 순. 모순, 네, 모순. 창과 방패입니다. 네. 창모자랑 방패순자일 거예요. 그래서 모순은 창과 방패를 의미합니다. 이건 고사성어에 있죠. 여러분도 아마 알 겁니다. 들어봤을 거예요. 네, 어떤 시장에서 무기를 파는데 어떤 사람은 방패를 들고 와서 이 방패는 어떤 것도 못 뚫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사람이 다시 반대쪽에 있는 창을 꺼내더니 이 창은 모든 방패를 뚫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물어보죠. 그럼 둘이 부딪히면 어떻게 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모순, 창과 방패. 무슨 뜻이요? 앞뒤 말이 안 맞는 경우를 의미하는 고사성어입니다. 그죠? 여러분 들어봤죠? 네, 들어봤죠? 그때 그 모순이에요. 그러니까 부정을 통해서 말이 안 되는 걸 보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따가 다른 예를 적어드리겠지만 선생님은 남자인가요? 여자인가요? 남자요. 남자죠. 확실합니까? 네. 그럼 남자임을 보이는 방법이 뭐가 있나요? 생긴 거요? 뭐 염색체 검사를 한다든지 이런 게 있죠. 그러니까 남자임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남성성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는데 저건 뭐냐면 어떻게 출발하냐면 여자다로 출발합니다. 선생님이 남자인 걸 보이기 위해서 그걸 부정해요. 여자다라고 해요. 그래서 여자다라고 출발했는데 여자의 특징이 없는 거야. 여자라고 하면 꼭 있어야 되는 특징인데 그게 없는 거야. 그래서 모순을 보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증명하는 방법이 귀류법이에요. 그럼 방금 이야기로 어떤 단점을 찾을 수 있으면 생각이 많은 겁니다. 방금 이야기에 최대 장점이지만 최대 단점이 있어요. 이건 맞아요. 흑백으로밖에 이야기 못합니다. 만약에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세 번째 성도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남자 여자 말고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그래요. 뭐 외계인까지 성으로 쳐보겠습니다. 그럼 남자 여자 외계인 이렇게 있어요. 근데 남자다를 보이기 위해서 여자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부정을 찾으면 사실 남자일 수도 있지만 외계인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맞죠? 그러니까 이건 귀류법은 보통 흑백으로 나누어지는 개념에서 많이 쓰입니다. 그럼 우리 흑백으로 나누어지는 개념, 이거 아니면 이거밖에 없는 개념. 우리 배운 수의 구조 중에, 수의 체계 중에 유리수 아니면 뭐밖에 없죠? 무리수밖에 없습니다. 짝수 아니면 뭐밖에 없죠? 예,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할 때 많이 씁니다. 그럼 3의 배수냐라고 물어보면 4의 배수다를 보이는 게 아니에요. 3의 배수가 아니다. 부정을 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정이라는 단어를 써놓은 겁니다. 이것과 그렇지 않은 것 형태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됐어요? 이따가 부정을 통해서 하는 방법 중에 유리수, 무리수 이야기 하나 보여드릴 거고요. 대우를 이용한 것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쉬었다 마쳐야죠. 합니다. 제jet이 없어요. 제jet이. 예, 뭐 나중에 천천히 이야기 드릴게요. 자, 그래서 증명 방법이 두 가지 있다고요. 하나는 대우, 하나는 귀류법. 됐죠? 내용 자체는 저게 끝이에요. 내용 자체는 저게 끝이고요. 이거에 해당하는 예시들을 각각 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인 24일 차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예시는요? 이제 적을 거예요. 이제 적을 겁니다. 예시가 딱 다른 거예요? 아니면 그냥 예시가 보인다는 거예요? 예시도 적어야죠. 아, 네. 네. 농담곰이네요. 농담곰이네요. 대우를 네. 이용하는 요즘 가방에 저렇게 인형들을 많이 달고 다니네요. 네. 농담곰이에요. 대우를 음. 이용한 증명의 이름이 뭐예요? 대우를 이용한 증명입니다. 선생님. 여기로 옮기면 왜요? 흔들리고. 네, 그래요. 옮겨요. 네, 그래요. 옮겨요. 네. 알겠어요. 네. 자지만 말아요. 열심히만 들으세요. 자, 정석. 기본 문제 8-1번입니다. 다음 명제가 참임을 증명하세요 라고 되어 있고요. 대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활용해 보려고 합니다. AB가 실수일 때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0이면 A는 0이고 B는 0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물론 이대로 하셔도 돼요. 이게 같은 이야기니까 하셔도 되는데 이걸 대우를 좀 활용해 보자는 겁니다. 사실 대우를 쓸 필요가 없는 문제. 뭐가 그렇게 즐거워? 저기로 떨어졌는데 죽어도 그래요. 그렇게 하세요. 예, 주우세요. 갑자기 수업 시간에 벌떡 일어나지 말고 미친 사람처럼. 네. 나와주세요. 네네. 자, 그래서
요거 이야기를 할 거고요. 빨리 앉아요. 빨리 앉아요. 응. 자, 그래서 요거 이야기를 할 거고요. 가정과 결론의 위치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가정과 결론의 위치를 바꾸면 얘가 앞으로 가야죠. 그리고 부정할 거예요. A는 0이 아니다. 또는 B는 아니다. 인 겁니다. 이거이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0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대우예요. 그리고 사실 문제는 대우를 쓰나 안 쓰나 큰 차이가 없죠. 네. 요런 거 말고요. 실제는 뭐냐면 어디냐? 뒤에 있는 이 친구를 볼까요? 어딨어? 개 많네요. 네. 자, 요런 친구들을 할 때 조금 더 많이 쓰긴 합니다. 헷갈리는 이런 친구들일 때 좀 더 많이 쓰거든요. 자, 여기 또는으로 되어 있죠. 또는으로 되어 있으면 케이스를 이럴 경우 아닐 경우 둘 다일 경우 이런 식으로 해서 나눠야 되기 때문에 너무 많아요. 그래서 보통 이럴 때 대우를 씁니다. 이거부터 먼저 할 거예요. 이거부터 먼저 하면 x는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리고 y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면 ax 플러스 by는 0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일 앞에 a, b가 양수일 때라는 거 있죠? 저건 가정결론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대전제 이야기예요. 마치 실수일 때를 부정하진 않는 것처럼요. 그래서 a랑 b가 양수라는 건 그대로 있는 상태인 겁니다. a, b가 양수일 때 x가 0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리고입니다.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0보다 작거나 같은데 a 양수니까 0보다 작거나 같죠. b도 양수니까 0보다 작거나 같죠. 그럼 0보다 작거나 같은 거 두 개 더하면 0보다 작거나 같다. 맞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여기에 또는이 있을 경우엔 케이스를 나눠서 생각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게 만들 때 쓰는 게 보통은 대우를 많이 씁니다. 대우를 많이 쓰고요. 그 대우 이야기할 때도 한번 해드리긴 했는데 이런 거예요.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는 0이 아니다. 이면 x는 이거 뭐냐 4가 아니다. 이다. 이런 식으로 아니다가 양쪽에 있으면 알기가 어렵습니다. 네, 물론 잘 정리하면 알 수 있는데 이럴 경우에 쓰는 게 대우라고요. 위치를 바꾸고 부정을 해서요. x는 4이면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는 0이다. 이건 직관적으로 알 수 있죠. 여기다 4 집어넣으면 성립하나요? 여기다 4 집어넣으면 성립해요? 네. 하죠. 그러니까 이거 참이에요. 그럼 당연히 대우인 이것도 뭐가 되는 거예요? 참이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부정 형태가 양쪽에 있을 때 쓰는 게 일반적으로 대우입니다. 됐습니까? 적어주세요. 교재에 적으세요. 교재. 대우를 이용한 증명의 예시입니다. 그래서 이거보단 대우 형태인 이걸 이용하는 게 편하고요. 역시 이거보단 대우 형태인 이걸 이용하는 게 편하다라는 겁니다. 상대적으로요. 필기를 하라고요. 대우를 할 때 뒤에 것만 바꾸는 게 아니라 ax 플러스 y가 0보다 크다. 그렇죠. 0보다 크다를 바꿔서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가정과 결론의 위치를 바꾸고 부정을 하셔야 됩니다. 필기를 하라고요. 안 할 거예요? 네, 그럼 지금 하면 좋겠어요, 지금. 이렇게 해놓으면 필기를 못 하잖아요. 네, 이렇게 하면 필기를 못 하잖아요. 네. 빨리 필기를 하라고요. 너도 필기를 빨리 하라고요. 아니요, 하세요. 이건 예시가 없으면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시도 적으라고요. 이렇게 말을 안 들어요. 현우야, 필기하라고요. 그거 만지지 말고 필기하세요. 현우야, 필기를 하라고요. 현우야, 필기를 하라고요. 아니, 필기를 해요, 빨리.
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빨리 필기를 하라고요. 빨리 필기를 해요. 예. 현우가 필기할 때까지 현우를 쳐다볼 겁니다. 왜 필기를 안 해요? 하고 있는데. 아닌데. 안 하고 있잖아, 지금. 냅둬. 빨리 필기해, 현우야, 빨리 필기해. 현우가 필기하는 걸 쳐다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현우가 필기하는 걸 같이 보도록 해요. 사람스러워. 좀 매년 먹어야 돼요? 응? 좀 물만 먹어야 돼요? 네, 그러세요. 응. 부담스러워. 안 하니까요. 빨리 해요. 네. 빨리 해요. 네. 그렇게 금세 할 수 있는데 왜 안 했어요? 귀찮아도 해야죠. 대우에 대한 이야기 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귀류법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귀류법은 부정을 통해서 증명하는 게 귀류법이다라고 했어요. 기본 문제 8-2입니다. 대표적인 형태의 귀류법을 이용한 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루트 3이 유리수가 아님을 증명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리수가 아님을 증명하세요 인데 같은 이야기가 뭐냐면 루트 3이 유리수가 아니다라는 건 같은 이야기로 루트 3은 무엇이다? 무리수이다. 이걸 보이는 겁니다. 이걸 증명할 거고요. 그러면 이걸 부정할 겁니다. 루트 3이 무리수이다를 부정해요. 그러면 루트 3은 무리수가 아니다 인데 무리수 유리수 관계에선 특별히 무리수가 아니면 뭐라고 불러도 된다고요? 루트 3은 유리수이다. 이렇게 불러도 의미가 같은 겁니다. 됐습니까? 무리수, 유리수 개념이니까 그래요. 어디를 보는 겁니까? 아무것도 안 보면 안 되죠. 선생님 관심 받고 싶다고 했잖아요. 네, 선생님에게 관심을 주세요. 정확히 여기를 보세요. 여기 말고 여기를 보라고. 여기, 좋아요. 여기 봐요. 네, 자, 그래서 루트 3이 유리수인 걸 보이는데 뭐라고요? 부정을 하고 나서 모순을 보이는 게 우리 목적입니다. 그럼 알아야 되는 게 줘봐요. 자, 여기 봐요. 여기 보네요, 이제. 자, 루트 3은 유리수라고 했는데 우리 유리수는 특징. 유리수의 특징 뭐 있을까요? 유리수의 정의 혹은 특징. 유리수는 어떤 수예요? 맞아요. 분수로 나타낼 수 있죠. 조금 더 정확하게 하면 유리수의 특징은 정수분의 정수꼴로 표현할 수 있는 수를 유리수라고 하고요. 그런 형태들 중에서 이 정수가 서로 소인 경우. 정수분의 정수꼴인데 분자, 분모가 서로 소인 경우를 우리 무슨 분수라고 부르나요? 네 글자. 예, 기하분수. 정확히는 기하분수 형태로 표현할 수 있으면 그 친구를 유리수라고 부릅니다. 유리수의 많은 특징 중에 이 개념을 이용할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알아야 되는 게 많이 있는 거예요. 증명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루트 3은 유리수기 때문에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A분의 B, 정수분의 정수꼴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걸 A는 B는 정수고요. 정확히는 자연수라고 할게요. 자연수이고요. A, B는 서로소입니다. 숫자에서 서로소 무슨 뜻이라고요? 숫자에서 서로소 공통인 약수가 1 이외에 없다. 분모 분자 형태가 서로소라면 기하분수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됐죠? 자, 이렇게 돼요.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부터 그냥 이런 흐름으로 가는구나 정도 하시면 됩니다. 처음 하면 대부분 이것도 못 써요. 이 한 줄도 못 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이런 흐름이구나 정도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양변에 A를 곱해서 A 루트 3은 B라고 놓을 겁니다.
A 루트 3은 B라고 놓을 거고요. 루트 3을 없애기 위해 양변을 제곱할 거예요. 그러면 3A 제곱은 B 제곱이 됩니다. 됐죠? 그럼 여기요. 3 곱하기 정수, 자연수가 어떤 자연수의 제곱이니까 사실 B제곱은 3의 배수입니다. 3 곱하기 자연수 형태니까요. 맞죠? 그럼 여기에서 생략된 내용이 하나 있거든요. 이건 지금은 증명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자연수의 제곱했는데 특정 소수의 형태, 제곱이 나온다면 사실 이 친구는 이 특정 소수가 됩니다. 소수의 배수가 돼요. 봐봐요. 제곱해서 3의 배수가 나왔죠? 그럼 원래 수가 3의 배수란 이야기입니다. 제곱해서 5의 배수가 나왔죠? 그럼 원래 수가 5의 배수입니다. 예, 그렇게 해야지만 인수를 가질 수 있는 구조예요. 그래서 이 얘기는 사실은 B는 3의 배수라는 이야기나 마찬가지 이야기로 받아들여집니다. 제곱했는데 3의 배수가 되려면 안에 있는 수가 3의 배수일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걸 증명하진 않을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되면 이 친구를 이제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저걸로 B는 3K라고 표현하고요. K는 자연수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됐죠? 자, 이걸 여기에 대입할 거예요. 여기에 대입하면 3A 제곱은 B의 제곱입니다. 그럼 얘는 9K 제곱이죠? 약분하면 A 제곱은 3K 제곱이에요. 자, 여기 봐요. 여기 봐요. 그럼 자연수의 제곱이 3 곱하기 어쨌든 자연수네요. 그럼 방금 이야기랑 똑같이 A제곱은 뭐라고요? 3의 배수인 거예요. 맞죠? 그럼 증명 없이 A는 3의 배수입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그럼 보세요. 아까 B가 3의 배수였죠? A도 3의 배수였죠? 그럼 A랑 B는 서로소가 아닙니다. 문제에서 서로소라는 가정하에 이야기를 했는데 서로소가 아니 보였죠. 뭘 보인 거예요? 모순을 보인 겁니다. 처음 기준하고 다르게 된 무언가를 보였죠. 그래서 뭐가 된다? 모순이기 때문에 귀립법에 의해 이게 틀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저게 틀리니까 부정하기 전에 원래 형태인 이게 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는 겁니다. 됐나요? 이렇게 쓰고 끝인 거예요. 네, 필기하셔야 됩니다. 이건 학교 시험에 나오는 경우들도 있는데 정말 많이 나오는 건 뭐냐면 수행평가로 많이 나옵니다. 학교에서 수행평가를 할 때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요건 적어주세요. 적어주세요. 그래서 A는 3의 배수, B는 3의 배수에 의해 A, B는 서로 소이다에 무엇이 된 거예요? 모순이에요. 그래서 귀류법에 의해 귀류법이 아까 이야기한 모순을 보였다. 그거에 의해 뭐가 되는 거냐면 루트 3은 무엇? 무리수다. 이게 되는 겁니다. 저기까지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어렵죠? 지금까지 안 하던 형태라서 조금 어렵습니다. 내용. 자, 다 적으셨죠? 24일 차에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24일 차에 적을게요. 24일 차에 다음 내용입니다. 왜? 궁금해주세요. 뭔데? 이거 해주세요. 아, 집 보내줘? 네. 모든 학원에 있다니까요. 집 보내줘, 학원 폭파 버튼, 모든 학원에 있습니다. 우리 학원에서 저건 처음 봤어요. 저쪽에 벽에 있는데, 차라리 죽여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예. 차라리 죽여, 집에 보내줘, 뭐 이것도 있었어요. 예. 그럼 공부하는 거 괴롭죠? 맞아요. 원래 공부하는 게 힘든 거예요. 공부하는 거 힘든데 어떡합니까? 또 공부 잘하면 좋잖아요. 근데 공부 잘하면 뭐가 좋죠? 대학을 가면 좋은가요? 회사를 잘 가면 좋은가요? 돈을 많이 벌면 좋은가요? 네. 역시 아이들이 자본주의에 쩔어 있군요. 바람직합니다. 네, 바람직해요. 네, 자본주의 사회니까 뭐 바람직합니다. 그래도 불법적인 일은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불법적인 일이나 양심에 반하는 행위들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돈도 좋지만 본인의 양심을 지키는 것도 굉장히 소중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죠?
왜 더럽게 남자 새끼들끼리 손을 잡으려 그래요? 네. 아니, 뭐. 네. 내가 왜? 24일차 할까? 네, 24일 차에 적으시면 됩니다. 24일 차에 필기하시면 돼요. 집어넣어. 현우가 너무 그 욕망에 가득한 눈으로 쳐다봐요. 네. 귀엽잖아. 맞아요, 귀여워요. 그 귀여운 게 약간 뭐라 그래야 될까? 잘생긴 것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예쁜 것보다 귀여운 게 조금 더 그 값어치가 큰 것 같아요. 왜요? 명제는 아니죠. 근데 귀엽다라고 느끼는 순간, 어떤 대상이나 사람을 귀엽다고 느끼는 순간 그 애정도가 되게 높은 행위인 것 같아요. 예쁘지 않은데 귀엽다고 느낄 수 있거든요. 예쁠 때만 예쁘다고 느끼는 거고 예쁘지 않은데 귀엽다고 느낄 수 있어요. 그럼 그건 호감이나 애정도가 높다의 또 다른 표현인 것 같습니다. 나중 되면 알 거예요. 네. 남들 보기에는 너 그런 애랑 왜 만나? 이러는데 그냥 걔가 귀여워 보이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런 게 바로 애정입니다. 나중에 알게 될 거예요. 네 친구들이 네 남자친구를 보면서 그딴 새끼를 왜 만나? 이러는데 너는 막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 남자친구가.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자, 24일 차에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24일 차에 적을 거고요. 제목은 절대부등식입니다. 절대부등식이고요. 한번 하긴 했었어요. 이 단어에 대해서는 다룬 적이 있습니다. 공수원에서 이것과 비슷한 개념으로 무엇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냐면 항등식이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항등식은 항상 등호를 만족시키는 식이 항등식인데 절대부등식은 늘 성립하는 부등식입니다. 늘 성립하는 부등식을 절대부등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절대부등식은 개 많아요. 형태가 아주 많습니다. 아주 많고요. 우리 지금까지 살짝 다루기도 했어요. 뭐냐면 A가 실수일 때 절대값 A는 0보다 크거나 같다. 맞죠? 그죠? 늘 성립하는 부등식이죠? 절대부등식이 하나인 겁니다. 됐습니까? 네. 그러면 이런 것도 있는 거예요. A랑 B가 실수일 때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당연히 뭐보다? 늘 성립하는 거.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됐죠? 네,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러면 역시 A, B가 실수일 때 A 뿔마 B의 제곱도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겠죠. 그렇죠? 모두 다 절대부등식, 늘 성립하는 부등식인 거예요. 되게 많은 형태들 중에 하나고요. 혹시 선생님하고 지난 겨울방학 때 했었던 친구들 중에 이거 기억하는 친구들이 있나요? A세제곱 더하기 B세제곱 더하기 C세제곱 빼기 3ABC는 인수분해하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되고요. A제곱, B제곱,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가 됩니다. 기억나나요? 네. 이거를 선생님이 뒤에 거를 바꾸는 것까지 얘기했습니다. 여기에 2배를 하고 2분의 1을 앞으로 뽑아서 정리를 하면 2분의 1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되면서 2를 안으로 집어넣어서 2A제곱인데 그걸 A제곱으로 나눠서 적고요. 2B제곱인데 그걸 B제곱으로 2C제곱인데 C제곱으로 나눠서 적고 나서 마이너스 2AB, 마이너스 2BC, 마이너스 2CA 이렇게 적으면 뒷부분식이 2분의 1 A 더하기 B 더하기 C에 기억나요? A-B의 제곱, B-C의 제곱, C-A의 제곱 이렇게 된다는 거 보여드렸습니다. 기억납니까? 그럼 제곱의 합이네요. 제곱의 합이죠. 그럼 A-B의 제곱 더하기 B-C의 제곱 더하기 C-A의 제곱의 합은 0보다 크거나 같죠. 그럼 이 친구가 사실은 얘랑 이야기를 한다면 2분의 1 A-B의 제곱 더하기 B-C의 제곱 더하기 C-A의 제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누구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려고? 요거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사실 얘가 뭐냐면 A제곱, B제곱, C제곱 빼기 AB 빼기 BC 빼기 CA가 됩니다.
그게 늘 0보다 크거나 같다고. 그럼 이렇게 생긴 친구도 사실은 늘 성립하는 부등식이라 절대부등식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됐나요? 네, 같은 식을 살짝 형태만 바꿔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들을 보여드렸습니다. 됐죠? 절대부등식은 사실은 안 외우면 모릅니다. 네. 뭔가 형태나 꼴 같은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나오는 건 그냥 외우는 것뿐입니다. 여기까지가 절대부등식 이야기의 절반이고요. 실제 시험 문제에서는 한 문제 정도 나옵니다. 학교 시험 문제에서. 한 문제 나오거나 안 나오는데 보통은 한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한 문제 나오고요. 그 다음에 개 많이 나오는 게 있어요. 절대부등식 중에. 두 종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건 암기할 거고요. 그거까지 필기하면 오늘 필기는 끝입니다. 여기까지 우선 적으세요. 갔다 와도 되는데 필기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졸라 쳐놀다가 인형은 주고 가세요. 인형은 주고 가세요. 변태같이 인형 들고 가지 말고 인형은 두고 가세요. 여기도 놓고 가요. 여기도. 갔다 와요 빨리. 준석 갖고 와. 원래 준석 거잖아요. 빨리 갔다 와요. 네. 빨리 갔다 와요. 방금 이야기했었던 절대부등식에 연결되는 겁니다. 지금 알려드릴 두 개가 있는데 그 두 개는 늘 성립하는 부등식이라고요. 늘 성립하는 부등식이니까 활용하시면 됩니다. 근데 말이 좋아 활용하는 거지 문제로 나오면 개 어렵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푸는 연습까지 같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개 중에 한 개는 증명 과정을 보여드리긴 할 겁니다. 보여드리긴 할 건데 그냥 대충 이런 흐름이구나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요. 역시 나중에 학교에서 수행평가로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흐름이구나 정도만 아시면 되고요. 첫 번째는 산술평균, 기하평균입니다. 기하평균이고요. 자, 혹시 이런 단어 들어봤나요? 산술이 무슨 뜻인가요? 산술. 산수, 숫자예요, 숫자. 숫자적인 평균을 말하는 거고요. 기하는 무슨 뜻인가요? 기하는 무슨 뜻인가요? 기하는 무슨 뜻이에요? 기하는 무슨 뜻이냐고 내가 물어봤는데 네가 물어보면 어떻게? 빨리 인형 내놔요. 인형 내놔요. 인형 내놔요. 왜 이렇게 말을 안 듣죠? 주세요. 주세요. 이렇게 말 안 듣면 세 번째로 그만둘 친구가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네. 기하가 무슨 뜻이라고요? 혹시 기하라는 단어 들어봤습니까? 도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림입니다. 그림이에요. 산술은 숫자, 기하는 그림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산술 평균은 숫자적인 평균이고요. 기하 평균은 그림, 도형적인 평균을 의미하는 겁니다. 구윤아! 주무시지 마시고 몰래 자고 있어요. 개 중요한 거 하고 있는데. 자, 숫자적인 평균이에요. 현우 지금 얼마 있나요? 현우 얼마 있나요? 지금 얼마 있어요? 돈 얼마 있어요? 2만 원 있대요. 선생님 200만 원 있습니다. 평균 얼마인가요? 예? 101만 원. 101만 원이죠. 어떻게 구했나요? 더한 다음에 이거 맞아요. 그게 산술평균이에요. 산술평균은 둘을 더해서 반으로 나누는 겁니다. 네, 두 개 이야기만 하고 있는 변수가 두 개인 형태. 그래서 둘을 더해서 반으로 나누는 게 산술, 숫자적인 평균입니다. 그럼 기하평균은 도형적인 평균이에요. 직관적으로요. 이렇게 생각을 할게요. 어떤 사각형이 있습니다. 직사각형이 있어요. 한 변의 길이가 A고 한 변의 길이가 B예요. 넓이 얼마입니까? AB죠. 근데 얘랑 넓이는 똑같은 정사각형을 만들 거예요. 정사각형인데 넓이가 AB인 거예요. 한 변의 길이 얼마인가요? 루트 AB죠? 이게 기하평균입니다. 곱한 다음에 루트 씌운 거예요. 근데 마치 이게 뭐처럼 보여요? 이 넓이를 평균 낸 거. 정사각형으로 만들어서 한 변의 길이에 대한 내용으로 바꾼 것처럼 보이니까 기하평균입니다. 그럼 기하평균 루트 AB예요. 그리고 조금 더 생각해보면 도형에 대한 내용이죠. 음수일 수 없습니다. 그죠? 0이어도 안 돼요. 그래서 사실은 이 이야기의 전제 조건은 AB는 양수라는 조건을 깔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네, 맞습니다. 두 개의 이야기를 같이 할 거예요. 그래서 양수 두 개에 대해서 더해서 반으로 나누는 기하평균이 곱해서 루트를 씌우는 산술평균보다 우리 지금 하고 있는 파트 뭐라고요? 절대부등식. 늘 성립하는 부등식이에요. 늘 크거나 같다인 겁니다. 이게 늘 성립한다고요.
이게 산술평균, 기하평균이고요. A 단 등호 있죠, 등호? 등호는 A는 B일 때만 성립해요. 만약에 A, B가 다르죠? 무조건 얘가 큰 겁니다. A랑 B가 같죠? 그때만 등호가 성립해요. B자리에 A 넣는다고 생각할게요. A 더하기 A를 2로 나눠요. 그럼 좌변 뭐예요? A죠. B에다 A 넣는다고 생각할게요. A 곱하기 A의 루트를 씌워요. A죠. 그때를 제외하고 무조건 왼쪽 산술평균이 크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증명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냥 흐름만 보시면 돼요. 흐름만. 저 친구의 여기 루트 있죠? 여기 루트 있죠? 요거 요쪽으로 넘긴 다음에 제곱할게요. 그래서 A 더하기 B 왜 2라고 적어? A 더하기 B 크거나 같다 2 루트 AB고요. 양변 제곱할 건데 우리 제곱하면 부등호의 방향 변하나요? 안 변하나요? 원래. 알 수 없죠? 알 수 없죠? 근데 여기서 안 변해요. 왜 안 변하냐면 AB가 모두 뭐니까? 양수니까. 양수라서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건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이고요. 크거나 같다 4AB가 됩니다. 제곱하면. 됐죠? 4AB 넘길 거예요. 4AB 넘기면요. A제곱 마이너스 2AB 더하기 B제곱이에요. 그게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죠? 그럼 좌변에 있는 친구 뭔가요? 완전 제곱식이죠. 됐죠? 자, 그럼 봐요. 양수 빼기 양수의 제곱이에요.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맞나요? 그럼 이게 맞으니까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고 당연히 이것도 맞는 겁니다. 그럼 등호가 성립하는 건 A-B가 0일 때밖에 없죠. 그 외에는 양수든 음수든 제곱하면 무조건 0보다 큰 거죠. 그럼 등호가 성립한다. A-B가 0이다. A-B가 0이다는 다시 말하면 A랑 B가 어떻다? 같다. 그때만 등호가 성립한다고요. 그게 내용이요. 됐죠? 사실은 산술평균, 기하평균이라는 단어를 쓰긴 했지만 실제로는 그냥 완전 제곱식의 절대부등식 형태를 적절히 변형한 것뿐입니다. 됐죠? 개념은 쉬워요. 근데 실제 문제를 풀면 개 어렵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절대부등식 중에 첫 번째 산술평균, 기하평균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전제 조건은 변수들이 모두 양수일 때고요. 당연하지만 이런 형태는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이거 수능 쪽에서도 나와요. 관련된 내용이 나오니까 이건 계속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에 반해 두 번째로 하는 건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입니다. 두 명 이름을 딴 거예요. 두 명 이름을 딴 거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수능엔 안 나옵니다. 수능엔 안 나오는데 학교 시험 문제는 무조건 나와요. 무조건 나오고요. 확장된 형태의 코시 슈바르츠까지도 나옵니다. 변수가 3개짜리까지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건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이건 A, B, X, Y 4개의 변수가 나오는 게 기본이고요. 실수입니다. 아까 양수였죠? 실수라고요. 실수예요. 그래서 이건 A제곱 더하기 B제곱 그 다음에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거예요. 이게 크거나 같답니다. 자, 앞에 봐요. 앞에 봐요. 이거 루트 씌우면 얼마예요? 이거 루트 씌우면 얼마입니까? 아니요. 그냥 루트만 씌울게요. 네, 간단하게. A 루트 씌우면 X죠? 그 둘의 곱을 적습니다. 이거 루트 씌우면 얼마예요? 이거 루트 씌우면 얼마예요? 그 둘의 곱을 적어요. 그래서 더한 친구의 제곱에 비해 크거나 같다는 겁니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 개념을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확장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개념을 확장하면요. 자, 이거 루트 씌우면 뭐예요? 얘는요. 그 둘의 곱을 여기 적고요. 루트 씌우면 뭐예요? 루트 씌우면 뭐예요? 둘의 곱을 여기 적고요. 루트 씌운 거에 곱을 적어서 더한 거에 제곱보다 크거나 같다고요. 그럼 3개짜리인데 4개짜리, 5개짜리, 6개짜리도 구조가 똑같습니다. 그게 확장된 형태의 코시 슈바르츠인데 교육과정상 이것도 사실 나오면 안 되는데 간혹 나와요. 여기까지는 나오고 변수가 4개 넘어가는 건 안 나옵니다. 네. 선생님 딱 한 번 본 적 있어요. 거의 한 10년 정도 된 문제인데
과학고등학교 문제였나? 거기서 한번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거 외에는 일반 고등학교에서는 없어요. 자, 그러면 요렇게 되고요. 요거 등호는 아까 곱했죠? 곱했는데 이번에는 나눠버립니다. 나눠버려요.만 성립합니다. 이 비율이 같을 때만 성립하고요. 얘도 구조 똑같아요. 그럼 등호는 이건 증명하진 않겠습니다. 비율이요. A분의 X, B분의 Y, C분의 Z가 같을 때만 성립을 합니다. 산술평균, 기하평균, 코시-슈바르츠 부등식 모두 암기하셔야 됩니다. 네. 안 돼. 수업 끝나고 줄게요. 형제님. 필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형제님. 네가 좋아요. 네, 일어나도 됩니다. 해보시죠, 형제님. 필기해봅시다. 응? 응. 괜찮아요. 또 남아서 하다 보면 다 알게 됩니다. 안 돼요. 재밌게 생겼네요. 보겠습니다. 문제 풀 거예요. 154번입니다. 154페이지입니다. 기본 문제 8-6이고요. 산술평균, 기하평균을 활용할 겁니다. 이건 산술평균, 기하평균하고 코시-슈바르츠는 사실상 문제를 이렇게 풀어야지 라고 결론을 내놓고 접근해야 됩니다. 네, 뭔가 단서가 있어서 그렇게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보시고 이거 산술평균, 기하평균으로 풀어야지 라고 생각했는데 이거 보세요. 땡땡땡 곱하기 땡땡땡이죠. 어려운 이유가 이겁니다. 산술평균, 기하평균 다시 써보면 이렇게 해서 루트 AB죠. 저기가 곱셈이니까 마치 곱셈처럼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곱셈처럼 있으면 보세요. 땡땡땡보다 결과물이 작거나 같다죠. 결과물이 작거나 같다면 최대값을 찾으란 이야기가 됩니다. 3보다 작거나 같다면 우린 최대값이 3이지 최소값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문제에서는 뭐 구하래요? 최소값 구하래죠. 최대값이 아니고 최소값 구하래죠. 그러면 이쪽 형태, 덧셈 형태로 정리를 해야 된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이 문제를 딱 보고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산술기하로 풀어야겠구나. 그걸 깔고 가는 겁니다. 그럼 이걸 덧셈을 가지는 구조로 바꿀 거고요. 여기 보시면 곱셈으로 되어 있죠. 곱셈으로 되어 있는 친구인데 어떤 숫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엔 뭐냐면 역수 형태를 추구합니다. 곱해서 사라질 수 있게 역수 형태를 추구하면서 나아갈 거예요. 그러니까 저식을 정리했는데 덧셈이 생기고 역수 형태가 생긴다면 원하는 게 맞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래서 전개할 겁니다. 이렇게 전개하면 얼마인가요? 얼마인가요? 2x랑 뒤에 있는 거 전개하면 얼마 되나요? y분의 6x 됩니다. 그래서 y분의 6x가 되고요. 앞에 있는 거 정리하면 x분의 24y가 되고요. 마지막 거 정리하면 9가 됩니다. 그럼 주어진 식은 사실 25 더하기 y분의 x 곱하기 6 x분의 y 곱하기 24라고요. 그럼 25는 상수니까 냅두시고요. 보세요. 땡땡땡 더하기 땡땡땡 형태 정리됐죠? 땡땡땡 더하기 땡땡땡 형태가 정리가 됐어요. 그죠? 정리가 됐어요. 자, 역수죠. 변수가 역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숫자 빼고요. 그죠? 그럼 이걸 산술기하를 쓴다면 이 부분만 쓰면 됩니다. 25는 어차피 상수니까요. 그죠? 그래서 6 y분의 x 더하기 24 x분의 y는 산술기하의
요거 자리에 A를 쓴 거고요. 요 B가 얘가 되는 겁니다. 그걸 반으로 나누면 크거나 같다. 루트 둘의 곱이라고요. 둘의 곱인데 y분의 x, x분의 y가 역수라 약분될 거라고요. 그걸 노리고 형태를 이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그러면 6 곱하기 24만 남아요. 6 곱하기 24 직접 하지 말고요. 24는 그럼 6, 6, 4예요. 이거 얼마로 나와요? 벗으면 12로 나오죠. 요거 요쪽으로 곱할 거예요. 그럼 6 y분의 x 더하기 24 x분의 y는 크거나 같다 24가 되겠습니다. 맞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그 친구에 25까지 더해야 되잖아요. 그럼 얘는 크거나 같다 해서 양변에 25 더하면 49가 됩니다. 그럼 얘는 방금 산술기하를 이용해서 49보다 크거나 같은 거예요. 최소값 얼마입니까? 49가 됩니다. 그리고 49가 된다는 건 등호를 만족시킨다는 거예요. 등호는 언제만 만족한다고 그랬어요? 변수 두 개가 같을 때요. 여기서 변수 두 개는 얘랑 얘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49가 나오는 순간은 y분의 6x랑 x분의 24y가 같을 때만인 거라고요. 이럴 때 최소값 얼마? 20이 아니죠. 49가 나온다고요. 그럼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한 다음에 약분하면 x제곱은 2y 전체의 제곱이라 x가 2y이거나 아니면 x가 마이너스 2y 일 때 성립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거 안 됩니다. 왜 안 돼요? xy가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음수배하는 건 안 됩니다. 그럼 이런 관계면 늘 성립한다고요. 예를 들어 x가 2, y가 1, x가 4, y가 2 이런 식이면 다 최소값인 49가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 듣고 뭔가 이상한 거 못 느끼나요? 선생님이 지금까지 최대 최소 부등식 이야기 나오면 가장 먼저 접근하라고 한 게 뭡니까? 그래프예요. 근데 지금 그래프 이야기 전혀 안 하죠. 그래프를 못 그립니다, 여러분. 지금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못 그려요. 근데 언제는 그릴 수 있냐? 여러분이 미적분 2를 배우고 나면 이과생들은 그릴 수 있습니다. 문과생들은 평생 못 그려요. 문과 자식들. 그래서 이과생들은 나중에 저걸 그래프로 그려서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그래프로 그리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산술기하를 이용하면 조금 더 빨리 풀 수 있는 겁니다. 됐죠? 적으셔야 돼요, 예시를. 이건 좀 문제를 많이 풀어야 됩니다. 하나 더 보고 쉬어야겠네요. 하나 더는요, 부교재 보겠습니다. 그럼 앞을 보면 됩니다. 어차피 적어야 돼요. 자, 258번이거든요. 이것도 결론부터 내놓고 시작합니다. 코시-슈바르츠 공식을, 부등식을 써야 돼요. 이건. 산술기하 아니고요. 산술기하 아닌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양수가 아니고 실수라는 표현이 나왔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코시-슈바르츠를 쓴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코시-슈바르츠 아까 어떻게 썼는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a제곱, b제곱, 그 다음에 x제곱, y제곱은 크거나 같다. 루트 씌운 거의 곱인 ax, 루트 씌운 거의 곱인 by의 합의 제곱이라고요. 이게 코시-슈바르츠의 기본적인 형태예요. 그럼 형태를 최대한 맞춰서 적을 겁니다. 활용할 거니까요. 문제 보세요.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라는 친구가 나왔네요. 그럼 또 제곱 더하기 제곱 없죠? 제곱 더하기 제곱 없어요. 그 대신 있는 건 4a 더하기 6b. 몇 차예요? 1차죠, 1차? 사실 우측이 나온 거예요. 4a 더하기 6b. 이게 나온 겁니다. 됐습니까? 그럼 구조를 맞춰주려고 여기다 제곱해 줄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볼게요. 루트 씌워서 곱했더니 4a가 나왔다고요. 루트 씌워서 곱해서 4a가 나오려면 여기에 뭐가 와야 됩니까? 4의 제곱 16이 와야죠. 이렇게 생각해서 채워 넣는 거예요. 나중에 형태가 복잡한 애들도 나옵니다. 루트 씌워서 곱했는데 6b가 나왔다고요. 그럼 여기 와야 되는 건 뭐예요?
6의 제곱 36이 오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형태는 맞췄으니까 문제에 있는 것들로 변형을 해볼게요.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늘 13이라고 했고요. 이건 계산하면 됩니다. 16 더하기 36이네요. 얼마예요? 52가 될 겁니다. 크거나 같다. 이 친구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 게 우리 목적입니다. 그럼 굳이 변수를 두 개 a, b로 쓸 필요 없죠? k라고 놓고요. k의 최대 최소 구한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럼 k 제곱이에요. k에 대한 몇 차인가요? 2차 부등식입니다. k에 대한 2차 부등식이에요. 2차 부등식이고요. 52는 13 곱하기 얼마입니까? 4죠? 그럼 이건 k제곱 마이너스 26의 제곱이 됩니다. 넘기면. k에 대한 2차 부등식이라고요. 사이값이에요? 양끝값이에요? 양끝값이 사이값이죠. 양수 음수니까 사이값입니다. k는 마이너스 26과 26의 사이값이 됩니다. 그럼 k의 가장 큰 값은 얼마라고요? 26이네요. 가장 작은 값은요? 마이너스 26이죠. 문제에서 2를 빼라고 그랬으니까 52가 답이 됩니다. 뭐예요? 코시-슈바르츠고요. 코시-슈바르츠를 쓴다 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이걸 보고 코시-슈바르츠를 못 떠올리면 사실은 틀리는 겁니다. 코시-슈바르츠는 나중에 안 나오는데 산술기하는 나중에 나와요. 그러니까 어쨌든 둘 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쉽시다.